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더월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재정비한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에서 대결전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산악지대가 없는 확 트인 평원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미사일, 전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기습작전으로 러시아 기계화 부대를 섬멸시켰습니다. 북동부 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우 등 북부 지역에서 퇴각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전선을 집중 배치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대한 민간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기념일 전까지 승리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돈바스 지역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방면을 향해 이동하는 러시아군 차량 행렬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약 13km에 달하는 러시아군 행렬은 돈바스 및 동부 지역의 지상군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송부대 행렬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6만 명 이상의 예비군도 다시 모집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0일 외신과 연합뉴스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드러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돈바스 총공격을 준비하는 만큼 우크라이나군에게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전 초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총지휘관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서투르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허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쟁의 총사령탑으로 남부 군광구 사령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임명한 것은 러시아가 기존의 혼란을 수습하고 작전의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지형적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했던 북부와 달리 돈바스는 평원지대에서 탱크와 야포, 전투기 등 대규모 화력으로 무장한 러시아군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돈바스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에서 직접 물자를 보낼 수 있어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취하겠던 보급 문제도 걸림돌이 적은 편입니다.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지상전 전문가 잭 와틀링은 러시아군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능력과 의지에 적응할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상황을 직시하게 됐고 병참선은 더 짧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미사일 등 무기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남동쪽의 전투는 북쪽과 지형이 다르다며 훨씬 더 튀어 있어 기계화된 공격 작전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대공미사일, 장갑차, 전차 등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미그 29 전투기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내무장관 로만 쿨렉은 슬로바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공군은 미그 29 11기를 운영 중이며 미국의 F-16V 14기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슬로바키아가 F-16A 항공기를 2024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받는데 보유 항공기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면 그 기간까지의 영공 방어 공백 상태가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국가라서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로 살아남아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전차, 장갑차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 손상 장비의 수리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T-72M1 전차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파격적인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는 전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 전투 전문가 잭 와틀링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투력도 만만치 않아 양측의 대결전은 치러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서 치열한 전투가 없는 소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상당수의 전력을 잃고 다시 전력을 모아 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춰 예비 전력들을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북동부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양측이 전력 재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없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서로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보급부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토치카 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탄약 창고를 파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투부대에 대한 군수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어이없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반가운 전황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경보병이 대평야지대에서 러시아 기계화 대대 전술단을 섬멸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사령부는 현지 시간 4월 11일 도네츠크 서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기습작전으로 러시아 기계화 대대 전술단 지휘부를 섬멸하고 대대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대 전술단은 BMP-3 보병전투장갑차, BTR-80 병력수송장갑차로 구성된 부대로 장갑차 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이동식 지휘소를 구축하고 정차 중에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의 공격을 받아 대대장이야 지휘부 전원이 사살되고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장갑차 5대 모두 거의 온전한 상태로 노획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지역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헤르손 시민들은 계속해서 반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러 시위를 하는 헤르손 시민들에게 총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혈 사태로 헤르손 시민들의 피해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에 사거리 2500km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10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10발 중 4발은 목표물에 명중했고 6발은 요격되었다고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적재되어 있는 미사일 창고를 폭파시켜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파괴되었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 4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비행기, 탱크, 대공 유도 무기 등 여러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10억 원 상당의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른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 사용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파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이 AP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가 무인기 드론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떨어졌고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과 거동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고 독일 A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서방국들도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현지 시간 4월 12일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인더월드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